여러분 안녕하세요. 핫 뉴스 업데이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빨리 양산하기 어려운 이유를 아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8천억 원의 미지급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KF-21의 모든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무기 개발을 원하는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또한 중국, 일본, 북한의 반응도 화제입니다. 최신 뉴스를 확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의 KF-21 개발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이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KF-21 개발 기금 지급을 6월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보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조코 산토소 인도네시아 군 참모총장은 이 지불 연기가 팬데믹으로 인한 예산 어려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들과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상팀이 구성되어 지급 문제와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뜻밖의 행동으로 인해 이들은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연기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에는 없던 군사거래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군사협력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나라 간의 이 중요한 협정에서의 투명성과 성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KF-21 개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오랫동안 대비하고 있으며 양측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협력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문제를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성실성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증진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연계가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의 이름만 언급하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공식 외교 관계는 1973년에 수립되었지만 경제 교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 삼성과 대우 등 한국의 명성 있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정치, 사회 및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는 오랫동안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장년 함정, 전투함 및 전투기를 수입해왔으며 이로 인해 강한 군사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T-1 웅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T-50 골든 이글을 완성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대우 조선해양과 함께 해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어 전함 건조 과정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KF-21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의 상징으로 간주되지만 개발 초기부터 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연합만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스텔스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연합은 2002년 처음으로 KF-21 보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의견은 KF-21이 완성될 때에는 이미 제6세대 비행기가 보편화되었을 수 있으며 국산 비행기 생산은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들은 KF-21 CJ1이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성공한 후에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기술 공유, 변형 및 KF-21 수출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1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20%를 기여하고 국내에서 50대의 KF-21 생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은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술 공유 제한은 인도네시아의 수작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큰 돈과 기술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 생산 50대 외에는 인도네시아에 다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KF-21 개발 과정에서 최악의 선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KF-21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대중에게 알리며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축적한 전투기 생산 기술을 전부 이전하고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가 그들은 KF-21의 버전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수출할 권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결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KF-21 CJ6호기가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에도 아직 미지급분의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남은 금액으로 약 8천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21년에 협상 과정에서 1천억 원을 감면하였다. 2021년에 고위급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 CJ-약의 도입식 출하식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KF-21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재참여한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정 때문에 재협상을 진행하고 남은 30%를 원유, 천연가스 등의 상품으로 지불하였다. 한국은 이 요구를 수용하기로 동의했지만 우리는 매우 지쳤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는 인도-프랑스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현지 국방부의 정보에 따르면 인도가 카타르로부터 중고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약 1조 원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는 F-16과 비교될 수 있으며 현대적이고 주목할 만한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에 도입된 더 오래된 유형의 전투기이며 수출 총 수량은 286기뿐입니다. 이로 인해 미라지 2000 전투기는 여전히 프랑스, 인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만, 그리스, 이집트, 페루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부품 부족 및 유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폐업 준비 중입니다. 이 전투기를 1조 원에 구매하는 것은 보통의 지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며 프랑스 및 라팔 제조사인 다소 항공사와의 뒷작업 협정으로 선거 캠페인 자금을 비축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관련하여 KF-21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당한 추측일 수 있으며 이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도 프랑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토 분쟁과 안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공군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구매 계획이 도출된 후 미그-29를 구매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목표는 공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일부 논란과 한국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 분야에서 두 나라 간의 경쟁과 한국의 KF-21 수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미그-29 구매는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KF-21과 직접적인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그-29가 개선되어 효과적인 전투기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기술과 성능 측면에서 KF-21보다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구매 요구와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미그-29 구매는 두 나라 사이의 국방협력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강력한 국방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KF-21을 국제시장에 접근하는 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미그-29 구매는 한국과 세계의 다른 전투기 제조업체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산업 및 무기 수출에 대한 경쟁과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기술을 완전히 이전받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및 북한의 많은 관료들은 이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국은 1년에 KF-21 대규모 생산을 조기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을 때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